뭐야? 뭐야? 10만전자, 10만전자. 이거 야, 너가 너 이거 왜 간다고 생각하는 건데? 언니, 어. 이유를 묻지 마세요. 그냥 듣는 거예요. 아, 그냥 닥치고 고야? 이런 것들은 네가 전문가한테 여쭤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치? 거기야. 우리 삼성전자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잖아. 걱정하지 마. 언니가 오늘 모셔왔어.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부장님이셔. 짜잔! 안녕하세요. 언니가 치트키를 좀 썼어. 아니 부장님, 네네. 요새 뭐 염블리다, 여의도 BTS다 난리잖아요. 아, 틀문 나와. 삼성전자 어떻게 되는 생각만 해도 부장님이 나와.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 부장님 인기가 이렇게 막 폭주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팬들이 막 날리신 거예요? 요새 주식에 대한 관심이 일단 많고요. 거기다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처음 할 때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주식시장에 떠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정보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취합을 하고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또 알려줄 만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14F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시종일관 자기 자랑이야. 나랑 비슷해. 부장님 제가 다 잘하는데 겸손한 걸 못해요. 부장님 우리 가네. 그 기념으로 이제 하이파이브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요새 아주 그냥 주식 안 하던 사람들도요, 너도 나도 다 적금까지 깨가지고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막 난리고, 오죽하면 삼성전자 주주총회를 무슨 광화문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네. 근데 정말 우리 삼성전자 10만전자, 12만전자 갈 수 있을까요? 아니 왜 못 간다고 생각하시죠? 6만전자 할 때도 그랬어요. 처음 어떤 애널리스트 분이 86,000전자를 부른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랐죠. 이게 진짜임? 리얼임? 막 이런 식으로 좀 반응이 그랬어요 진짜. 그래서 다들 좀 약간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도 있었는데 이제는 8만 원이 그냥 이제 기본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뭐 12, 많게는 15만 원 얘기도 나오는데 맞아, 이제는 8만 원 사실, 초반이면 좀 이제 저점이라고 맞아요.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니까. 뭐 엊그저께도 지금 한번 오기도 했으니까 이게 12만 원, 13만 원, 15만 원 이게 가격이 사실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예전에 5만 전자 때도 그랬고 6만 전자 때도 그랬고 주가라는 건요,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일은 똑같아요. 바뀐 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시장의 평가가 달라졌어요. 삼성전자 하면 6만 원 이상은 안 돼. 이게 잣대를 딱 그렇죠. 내밀었어요. 근데 지금 왜 10만 원, 12만 원도 갈 수 있다고 보냐면 반도체는 사이클이 이래요. 돈 벌었다 까먹었다 벌었다 까먹.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잣대를 냉혹하게 딱 들이매는 거예요. 야 너는 거기까지밖에 안 돼. 근데 대만의 TSMC라는 경쟁사가 하나 있어요. 네네. 이 기업은 삼성전자보다 전체 반도체를 하는 것도 아닌데도 더 큰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시가총액이. 부럽네. 반도체를 애플이 야 TSMC 너 이만한 반도체 만들어줘 주문을 하면 똑같이 그냥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이거는 산업의 사이클이 어떠냐면은 아까 제가 삼성전자 이럴 때 그랬잖아요. 얘는 이렇게 가요. 그냥 계속 성장해요. 얘는 나이키예요? 네, 그냥 나이키 맞아요. 나이키.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TSMC를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목표가 생긴 거예요. 야 나 너 쫓아갈 테니까 기다려. 이재용 부회장부터 해가지고 막 삼성이 열심히 이제 쫓아가네. 투자해가지고. 네, 근데 얘가 전교 1등인데 너무나 압도적인 거예요. 갭이 너무 벌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 이 TSMC가 전교 1등인 거 다 아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과연 얘를 얼마나 쫓아갈 거냐. 근데 좀 쫓아가기 시작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너는 6만 전자 벗어도 돼. 7만 전자까지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근데 또 하는 거 보니까 퀄컴이라는 회사가 삼성전자에 반도체를 맡긴 거예요. 네네. IBM이 맡긴 거예요. 인텔이랑 기업이 맡길 것 같아요. 이러니까 야 너 TSMC 잘하면 따라잡겠네? 그러니까 8만 전자, 9만 전자까지 간 거예요.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은 주목하셔야 될 게 추격자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하기가 더 편해요. 2등은 어느 정도 쫓아만 가도 주가도 실적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네요. 1등은 2등한테 쫓기면서 마켓 시어를 야금야금 뺏기면 주가도 빠질 수 있고 영업이익도 빠질 수 있는데 2등은 오히려 조금 더 마음이 편하겠다. 따라잡는 입장이니까. 근데 만약에 나중에 뭐 애플이 될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수주를 만약에 점점 하게 되면 11만, 12만, 15만 전자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삼성이 하기 나름인데 우린 지금 미래를 모르잖아요.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부장님 그럼 이렇게 해야 되겠네. 삼성전자가 이제 2등의 입장으로 얼마만큼 1등을 따라잡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어떤 회사들에서 수주를 받아서 얘네가 영업이익을 더 늘릴 수 있겠는가를 계속 관찰하면서 자기 스스로 판단했을 때 나는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해 하면 지금 8만전자라도 들어가는 거고, 별로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 하면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고 해서 본인이 어떤 판단하는 기준을 요거를 잡으면 되겠네요. 진짜 이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할 때 각자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럼요. 정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 너무 왜? 많이 물어봐요. 밥 먹는 것도 물어보지 그래. 어쨌든 부장님 그러면 결국 그 삼성전자의 주가가 싸다 비싸다라고 판단하는 건 그 회사 사실 영업이익이 계속 잘 나면 지금 이 가격이 절대 비싸다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 주린이들이 부장님이 늘 설명해 주시는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좀 공부했으면 좋겠거든요. 요거 좀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뭐냐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그런 공식을 많이 써요. PQC만 아시면 돼요. PQC. PQC가 뭐냐면 P가 단가, 가격. 프라이스. 네, 가격. 그다음에 이제 Q가 물량. 음, 물량 이거 P 곱하기 Q 하면 그러면 매출액이 나와요. 그러네요. 단가 곱하기 물량. 물량 내가 몇 개 얼마나 팔았냐. 파냐. 그럼 그게 매출액이고 C는 뭐냐면 코스트, 비용. 비용.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비용을 빼면 그게 영업이익이에요. 네. 네, 우리 그것만- 엄청 어려운 건 줄 알았어. 뭐 PQC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 영업이익이 증가하려면 뭐예요? P가 비용. 올라가든가, 비용을 줄이던. 예, 비용을 줄이던가. 어, 그래야 되는데 사실 이제 뭐 비용이라는 건 크게 줄일 거는 솔직히 없어요. 그쵸. 왜냐하면 1년에 뭐 어차피 인건비도 비슷하고 들어가는 고정비가 비슷비슷해요. 특히 정해져 삼성전자 있으니까. 정해져. 그럼 결국에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려면 매출액이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P와 Q가 증가하면 좋은데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잖아요. PQ가 같이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반도체 같은 경우 보시면 어떻게 보면 17년도에 네. P와 Q가 같이 갔던 사이클이 있어요. 그때 삼성전자가 주가가 난리도 아니었죠. 네. 빅사이클 네, 왔다. 빅사이클. 막 이렇게 난리가 났던 때가 있죠. 내년이 그런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머.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셔야 되는 게 주가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아까 말씀드린 영업이익이 하나 있고 네. PER이라고 있어요. 뭐 어. 어떤 기업은 10배를 주고 음. LG화학 같은 경우는요 PER이 몇 배냐면 50배가 넘어요. 테슬라 아시죠? 네. 테슬라는 기본 100배가 넘어요. 근데 같은 자동차인데 현대차는 15배 주고 왜 테슬라는 100배 100배 넘게 몇 배? 그게 무슨 차이냐면 시장 참가자들이 이 기업을 봤을 때 이 잣대입니다. 성장이 보이면 20배, 30배도 관대하게 그냥 줘버려요. 그렇죠. 삼성전자 똑같아요. 반도체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네. 아까 TSMC는 이렇게 가는 세. 이렇게 가는. 근데 삼성전자 그걸 하니까 어. 옛날에 10배인데 이제 15배까지 주는 거고 20배를 줘도 이상할 게 없다는 거죠. 왜냐? 사이클이 바뀌는 산업으로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상황이 바뀌면 20배, 30배도 관대하게 줄 수 있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에서 하나 더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게 네. 경영자 공백이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저는 부장님? 그러니까 급락했더라고요. 이제 재판 네, 결과 네, 나오고 네. 나서 그러니까 시장 참가자들 악재로 보는데 음. 저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호재로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 이제 어차피 이제 상속도 받아야 되고 네네네. 본인이 회장을 하려면 뭔가 이제 떳떳해야 돼요. 모든 과거를 다 청산해야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이제 더 이상 리스크는 없어요. 그러니까 악재가 노출되면 더 이상 악재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잘 된 것 같고 사례를 들면 예전에 SK의 최태원 회장도 네. 좀 뭔가 안 좋은 일에 연루돼가지고 2년 동안 복역한 적이 있고 네, 다녀오셨죠. 예,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도 2017년도에 한번 1년 살고 왔잖아요. 네, SK나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세요. 주가 흐름이나. 오히려 영향이 없었죠. 예, 삼성전자가 그냥 오히려 올랐지. 더 좋았어요. 대주주가 공백이 있다고 해서 옛날처럼 모든 것이 스톱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합리적인 의사결정하는 시스템들이 지금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제같이 뭐 재판 결과 나왔을 때 증시가 빠졌을 때 얼른 샀어요. 사야죠.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봐요. 아, 이제 끝났다. 음. 삼성 투자 안 해. 왜냐면 기사도 그렇게 나와.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너무 그 기사 제목만 보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가공해서 그걸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드래곤 김영표가 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거는 이제 지나간 이슈다. 그래서 저는 뭐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고 있습니다. 네네. 삼성전자랑 우리나라 또 대표하는 기업이 현대차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현대차가 애플에서 뭐 손을 내미네 어쩌나 저쩌나 해가지고 애플이 그러면 현대차랑 난리 난 거야? 막 이랬더니 또 잠잠해. 손누님이랑 사귄다고 막 열애설이 났다가 아니라고 우리는 그저 친한 친구일 뿐이라고 그냥 미국에서 스케줄이 맞아서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마트를 같이 갔을 뿐 뭐 이렇게 한 거랑 좀 똑같은 거야. 아니 우리 연예 기사나 이렇게 셀럽들 뭐 연예 이렇게 설 터지면 어때요? 처음에 다 인정하나요? 처음에 다 부정하지. 그거 다 부정하죠. 다 아니라 그래. 특히 애플은 콧대가 너무 높은 회사예요. 자기가 열애설에 빠진 그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본인 입으로 나 이 회사랑 열애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긴 내가 그냥 눈빛을 한번 쐈을 뿐이지 내가 쟤랑 연애한 건 아니거든 뭐 이런 거네. 네, 대표 기업이 LG그룹이죠. LG그룹이 애플에 많이 납품을 해요. 근데 LG도요 되게 조심조심해요. 우리 네네네. 애플하고 거래합니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번도 마찬가지 애플이 먼저 제안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근데 현대차는 공시 나온 내용이 뭐냐면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이런 제의를 받은 게 사실이라고 공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왜 하필 그 많은 회사 중에 네. 애플과 애플과 현대차 맞아 왜 열애설이 이쪽에서 터졌을까? 이 조합은 도대체 뭐임?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생각해 보면 답은 명료합니다. 요새
갑자기 전기차나 자율주행차를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서로 막 하겠다고. 중국의 알리바바도 얼마 전에 중국 회사랑 손잡고 전기차 하겠대요. 자율주행차. 이 전 세계에서 일단 자동차 회사가 되게 많잖아요. 네. 전기차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테슬라잖아요. 그거 말고 떠오르는 회사가 폭스바겐하고 현대차 떠오르세요. 도요타가 세계 1등 자동차예요. 근데 도요타가 전기차 한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거기는 하이브리드 차만 만들어요. 그렇죠. 거의. 하이브리드. 근데 어쨌든 우리 한국 입장에서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아, 땡큐죠. 네, 경쟁자가 없으니까. 어. 그러면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회사가 폭스바겐하고 현대차인데 현대차.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지금 네. 나온 전기차들 보면요. 껍데기는 지금 내연기관 차예요. 거기다 배터리만 40%씩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무늬만 전기차예요. 네네네. 실제적으로. 근데 이제 나오는 아이오닉이라는 현대의 전기차가 이제 조만간 나옵니다. GMP란 이름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공개를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고 있어요. 테슬라도 밑에 스케이트처럼 네. 이 배터리를 깐 바퀴랑 이렇게 해가지고 플랫폼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점이 여기다가 그냥 디자인 만들어가지고 그냥 차체만 딱 바꾸면 돼요. 근데 이걸 만드는 업체들이 전 세계 자동차 회사에 몇 개 없어요. 애플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전기차를 하고 싶은데 자율주행차나 정의선 회장이 딱 하는 행동을 보니까 전기차만 하는 게 아니라요. 로봇 회사를 인수하지 않나 자율주행을 한대요. 그 미국의 공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품질은 경쟁되는 회사야. 그래서 현대차를 저는 컨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애플만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느낌엔 이 플랫폼은 원하는 데다 그냥 다 주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무한대로 퍼질 수가 있어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시장 이제 반응이 너무나 격했던 거예요. 아, 애플이 아니어도 아마존도 할 수 있고 네이버, 아니 카카오가 목일 테고. 자, 현대차 형님 좀 만들어주세요. 네네. 우리가 돈 줄 테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반드시 현대차든 어느 회사가 됐건 서로 협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딱 정리를 해주시네. 영상 내 다 찾아보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부장님. 괜히 연블리가 아니네. 정리를 해드리니까 뭐 영상 많이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부장님, 우리가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물론 우리가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개미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3월에 이제 다시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 우리 막 코피 다 터지고 막 죽는 거 아니냐 엄청 지금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공매도가 뭔지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매도는 이제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판단 얘기예요. 한마디로 내가 주식이 없는데 남한테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계산해 볼게요. 네. 한 주를 빌려서 10,000원에 삼성전자를 팔았어요. 내가 일단 한 주를 어떻게든 빌려와가지고 팔면 10,000원이잖아요. 그대로 한 주가 10,000원이니까. 근데 악재가 있어가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5,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5,000원은 남아요. 이 돈을 원주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이건 내 돈이에요. 내가 먹는 거지. 먹는 거 그대로. 그래서 공매도는 뭐냐면 주가가 하락하면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부장님, 이게 있잖아. 예.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돈덕이들은 뭘 궁금해하냐면 근데 왜 빌려주지? 어디 가서 빌려야 돼? 누가 빌릴 수 있어? 나는 못 빌려? 이런 게 또 궁금하단 말이야. 그게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불만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면 한국의 공매도가 사실 1년 동안 이제 금지가 돼 있는데 네네. 금지 전에 분석을 해봤더니만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에 개인 투자자가 차지한 비중이 1.2%밖에 안 된대요.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게 어렵냐면 네. 일단 공매도를 하려면 누군가한테 가서 빌려줘야 돼요. 그렇지. 도대체 누가 왜 빌려주는 거예요? 네, 뭐 기관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대주주도 있어요. 그래서 기관이나 뭐 이렇게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 뭐 한 명 한 명을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비싼 수수료를 내고 빌려서 공매도를 친다는 건 이 회사가 무조건 급나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만약에 오히려 주가 올라가 버리면 본인은 수수료도 손해, 주가 올라가서 또 손해잖아요. 오히려 손실이에요. 내 돈 끌어다가 네, 갚아야 되니까. 네. 10,000원에 빌려왔는데 15,000원이 돼버렸어. 그럼 이미 그럼요.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나갔어. 5,000원 보태갖고 갚아야 네. 돼. 이렇게 되니까. 근데 기관이나 외국인은 법인 개념으로 되게 크잖아요. 뭐 펀드도 있고 그런 데다가 이제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없는 거죠. 수수료도 어쨌든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이라든가 아니면 민주당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공매도 금지 해제하면 절대 안 된다. 그 논리가 아니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불리한 지금 상황인데 네네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누구는 공매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이고 그러니까요. 개인들은 빌릴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게 형평성이 맞냐.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좋아할 분이 누가 있어요. 이 상품 자체가 빠져야 먹는 상품이에요. 주식은 윈닝 게임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주식을 샀으면 그 기업 주가가 오르면 다 똑같이 수익이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쪽에서는 공매도 치는 세력은 빠져야 먹어요. 그러면 약간 이해상충 관계가 발생하죠. 게다가 네. 그런 이미지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들이나 이렇게 공매도를 하는 주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정보력이 있기 때문에 저 회사 주가가 빠질 거라는 정보를 쟤는 이미 알고 공매도를 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뉴스
뉴스 보고 뭐 여전히 좋다고 하니까 내 주식은 뭐 몇 배가 가겠구나 하하하 이렇게 들고 있다가 갑자기 너도 나도 공매도 치고 주가 폭락하고 한강물 온도 체크하러 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똑같은 기회를 주지 못한다면 제도라도 좀 제대로 정비를 하고 다시 공매도가 시작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위기 이후로 특히 한국 시장이 진짜 완전 강세, 완전 이런 불장이 없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주식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 너도 나도 다 주식 얘기를 해. 이 정도면 이제 빠질 때가 되지 않았냐. 불안해하는 시장이거든요. 지금 약간 뭔가 하락이 시작된 건가? 라는 의구심이 조금 드는데 최근의 조정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하락의 시작이에요? 아니면 그냥 잠깐 조정이고 또다시 갈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아직도 좀 갈 길이 좀 멀다. 이렇게 좀 생각. 어디까지 가요? 전 3,600, 4,000? 뭐 갈 수도 있죠. 뭐 그 정도도 뭐 충분히.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 많잖아요. 주식 안 하던 친구가 연락이 오고 갑자기 여기저기서 주식 얘기만 들리면 상투다. 네네. 좀 고점이다 그러는데 그 얘기가 나온 건요. 사실은 작년 9월에도 그랬고 10월에도 그랬어요. 그때가 지수가 2,300, 400 할 때였어요. 네. 근데 벌써 3,200까지 왔는데도 그렇죠. 이 열기가 식진 않아요. 근데 예전하고 왜 달라졌냐면 결정적인 차이가 지금은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내공이 이미 쌓인 상태로 들어와요. 무슨 얘기냐면 유튜브가 너무 발달돼 있다 보니까 옛날에 2007년도 얘기하셨지만 그때는 다 간접이에요. 모르니까 맡기고도 많이 했어요. 근데 네. 지금은 유튜브를 딱 트는 순간 리서치 센터에서 애널리스트 분들이 기업만 연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냥 무료로 종목을 다 알려줘요. 맞아. 양질의 정보가 네. 너무 많아져. 그게 좀 바뀐 점 차이점이고 네. 두 번째가 금리. 지금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1%도 안 되는 시대예요. 자고 일어나면 점점 내 돈의 가치는 떨어져요. 그냥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3,000이 되건 뭐 2,800이 되건 주식 안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세 번째는 기업의 이익. 이익은 계속해서 꾸준히 증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훼손되면 저도 강세장 마인드를 접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전혀 아직은 안 보여요. 올해 하반기 가야 그건 고민을 저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분명한 기준을 가지셔야 되는 게 주식은 위험자산이에요. 여러분 그 안전자산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하락에 대한 변동성은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상승장에서도 급락이 한 번씩은 나왔고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절대 공포감을 좀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제 투자하실 때 주가는 미래를 반영해요. 백미러 보지 마시고 미래를 보시고 한번 거기에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투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우리 연블리 때문에 너무 큰 도움을 받았는데 우리 연블리는 오늘 방송 어떠셨을까요? 저는 이제 이런 형식의 방식이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처음에 어색했어요. 근데 옆에 있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이제 동화돼가지고 다음에 또 나오고 싶은데요. 아니, 너무 재밌게. 앞으로 정말 우리 부장님 기회가 되면 자주자주 모시고 네. 특히 주린이들에게 이런 종목들을 설명해 주시는 거에 또 엄청 특기를 갖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거 관련된 책도 내셨잖아. 네, 이번에 그 주린이가 궁금해하는 이제 최다점 77이라고 책을 냈는데 거기에 이제 주식에 관련된 노하우들을 좀 많이 담아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최소한 손해는 많이 안 보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 나왔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우리 그럼 책을 좀 줘보든가. 그래서 여기 구독자분들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벤트 통해서 10권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선물을 그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보! 다음에 정말 또 나와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나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정말 열공했는데 우리 덕이들 고민이 싹 해소되는 하루였으면 해. 다음에 언니가 우리 연블리 부장님 또 납치해서 올게. 안녕!